안녕하세요. 2025년 4월 5일자 187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CL을 보실게요. CL 차트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상승했고 72.46을 넘었고 그 다음에 살짝 밀렸지만 다시 넘었고, 그래서 이 트렌드, 패러렐 채널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물론 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넘어서지는 못하고, 다시 밀리고,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밀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은 71.46을 넘었고, 72.46 근처까지 가서, 고가가 72.28까지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4월 2일에 이제 그 타리프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4월 3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고 66.80 라인을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66.80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1시간 만에 15분봉 보시면 여기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없이 금요일에 시작을 했다가 다시 쭉 빠져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죠. 왜 CL이 빠지느냐, 왜 국제유가가 빠지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원유 수요가 확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리프가 뭐 전 세계적으로 리시프로컬 타리프가 생기면, 관세가 되면, 상호 관세라고 하죠. 상호 관세가 되면 그 상호 관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하는 국가들의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왜냐면 수입업자들이 그 관세로 인한 그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수출 국가나 수출 기업들,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이외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수출에 수출 가격을 낮춘다고 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뭔가 수입업자, 미국 내 수입업자들과 다른 나라의 수출 기업들 간의 가격 협상 정도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업자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이제 그걸 줄이겠죠. 수입을. 그러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겠고, 생산이 줄어들면 원유 수요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한두 개의 종목, 뭐 한두 개 품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리세션이 우려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락의 영향이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고 물어보시면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이게 퍼센테이지로는 하지 않죠. 보통 여기서 70에서 일단 60, 400틱 넘게 빠졌습니다. 그쵸? 400틱 넘게 320틱이네요. 그쵸? 300틱 정도 넘게 빠졌고, 그리고 나서 66.80 이쯤에서부터 다시 밀려 내려와서 60점까지, 이 600틱 정도까지 움직일 정도의 데일리 볼라틸리티를 보였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1달러도 안 돼, 2달러도 안 되고 1달러 겨우 넘는 볼라틸리티로 되게 그 트레이딩이 위축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때 그런 말 한 게 미안할 정도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지금 400틱, 600틱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64.36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64.36 레벨은 이게 장중에 깨지는 이 레벨은 2023년 3월 20일 정도인데 그 이후에 62.43 깨지고 61.74 깨지고 60.61까지 깨졌습니다. 얘네들은 어디서 온 애들이냐면 보시다시피 2021년 12월 2일, 2021년 8월 23일, 그리고 2021년 4월 23일입니다. 아직 2021년 3월 23일에 있었던 57.25는 닿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 금요일날 이렇게 빠질 때 하나씩 짚어서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종가가 62.32죠. 그래서 62.432 레벨에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는 정도인데 세틀먼트 자체는 이 위 61.74 아래쪽에 있었던 61.99로 세틀먼트가 됐네요. 그래서 61.99 세틀먼트인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예.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패러렐 채널 여기에도 지지를 받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려오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놓고 안 찍혔네요. 일단 찍혔죠. 그리고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되는 이 포인트 여기에서 패러렐 채널을 그려보면 조금 더 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60.61, 61.74, 62.43 이 레벨들에서 15분봉 보시면 여기서 한번 쉬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쉬어가고 64.36에서 쉬어가고 여기에서도 한번 튕겨서 올라갔다 내려왔죠. 여기 이거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지받고 한번 쭉 올라갔었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봉에서 내려와서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닿지를 못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15분 봉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60.61도 뚫고 내려와서 61.27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이 위에까지 올라갔고 또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까지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 뭐 왜 이런 트렌드 라인, 이런 레벨들 왜 그리는지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 이렇게 받고 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레벨들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레벨들에 맞춰서 딱딱 움직였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아직 여기서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까지 갈 만한 뭐 어떤 그런 내용은 없는데 패러렐 채널과 레벨과 트렌드 라인 정도로 해석이 다 가능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월화수는 큰 의미가 없고 목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 그리고 이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더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충분히 일정도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빠졌으면 이제 월요일장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월요일도 안심할 수 없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 57.25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7.25가 밀리면 그 밑으로는 딱히 어떤 지지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포인트들이 51.33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죠. 뭐 여기 일단 이게 제일 눈에 띄죠. 근데 이거는 뭐 33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장 뭐 하루 이틀 뭐 다음 주라고 딱 얘기했을 때 뭐 이 정도,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올라가면서 한 번씩 내려갔던 거기 때문에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뭐 색깔을 그린색으로 바꿔볼까요? 얘는 약한 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뭐 이 정도로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더 빠진다고 해도 57.25 정도까지가 저점이 되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렇게 움직이든지 하겠지, 51.44까지 가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밀린다고 해도 뭐 이 정도의 트렌드 라인 아니면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얘네들은 트렌드 라인은 계속 내려가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딱 어디서 지지받고 그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레벨과 트렌드 라인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더 내려간다고 해도 57.25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뭐 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80% 이상 여기 더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60.61이 아마도 당분간은 오늘 저점이 올라가서 이 근처 60과 64.36 요 사이에서 장이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고, 뭐 더 내려온다고 해도 57.25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더 축 처지는데 그렇게까지 둠스데이가 원유 시장에서는 벌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도 암울하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5,588 이 정도까지 내려오나 봤는데 일단 더 밀렸죠. 더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5669 여기까지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다시 갭 상승 갭 하락에서 시작했죠. 하락했지만 좀 더 빠져서 내려갔다가 5588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고, 그래서 살짝 더 올랐죠. 그래서 5690.50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또 5669, 그러니까 저항선이었던 것들이 다시 지지선이 돼서 오르고, 저항선이었던 게 지지선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 위에 5773.25까지도 올라갔었다가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수요일에. 그러고 나서 이때만 해도 타리프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되지 않고 좀 선별적으로 되고 철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서 그 수요일에 바로 수요일이 어디죠? 여기죠? 예, 수요일에 장 끝나자마자 4시에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발표를 하면서 훅 빠졌죠. 그래서 세틀먼트 가격으로는 도지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종가는 5588을
저가는 5588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이거는 세틀먼트 가격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4월 2일 오후 4시 뉴욕 시간으로 장 끝나자마자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 계속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빠지면서 살짝 올랐다가 여기서는 지금 밤이죠. 오버나잇 세션에서 아시아 시간에 오버나잇 세션에서 하고 여기가 프리마켓 하면서도 살짝 오르나 보다 했더니 그리고 나서 9시에 빠지기 시작해서 장중에 빠지고 오버나잇 지나고 나서 오버나잇 때 아시아 마켓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프리마켓 시작하면서 훅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금 장 시작 전에 다시 조금 상승하나 싶었죠. 왜냐면 여기에서 논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팜 나온 다음에 다시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기 시작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지금 계단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5분 봉이 마치 데일리 봉처럼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빠지고 올라가서 저항받고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분위기대로라면 월요일에도 더 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하지만 그 위클리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쭉쭉 빠져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가 어디서 브레이킹이 될지 좀 지켜보시고 일요일 저녁에 그 선물장 시작하면 여기서 다시 갭 상승하면서 이쯤에서 막 시작되고 이쯤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지금 이 분위기로는 쉽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요일, 금요일이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금요일에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 결국은 빠졌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이게 떨어질 때 텔레그램 채널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그 했던 분들한테 말씀드렸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네, ES 얘기를 제가 안 드렸군요. 제가 그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하는 그게 있어요. 예. 그 강의 들으신 분들, 해외 선물 매매 수강하신 분들한테만 하는 거기에 이렇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군요. 네. 그렇게 드렸었는데 아마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으로 처음으로 접하실 텐데 여기하고 여기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1로 놓고 1.618선이 되는 게 저항선이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레벨이죠. 이 레벨에서도 한번 지지를 받았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봤는데 더 밀려서 내려갔죠. 그래서 결국은 5만 레벨까지 거의 다 달았는데 이렇게 된 것처럼 데일리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다시 한번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잘 모르시는 분들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를 0으로 놓고 이 1에 해당되는 게 60 이게 거꾸로군요. 죄송합니다. 얘를 이렇게 1로 놓고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61.8 레벨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61.8 라인 됐을 때
1에 해당되는 것까지 스트레칭이 된다고 했을 때가 그 레벨이 뭐냐를 봤을 때 여기가 61.8 레벨이 1이 되는 부분이 1일 때 1.618 레벨입니다. 이게 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 피보나치 넘버의 매직인데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61.8일 때 1에 해당하는 곳 그것이 1을 했을 때 1.618이 되는 것이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길게 뭐가 나왔네요. 제가 뭔가 잘못했었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잘못했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를 받아서 이 안쪽으로 됐죠. 그래서 이 1.618 레벨 5103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CL처럼 금요일 레벨이 저점 레벨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엔 다시 약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 위에까지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여기를 일단 저점으로 놓고 한번 올라가서 뭐 5200이나 5300 정도까지는 5300은 좀 힘든가요? 5200 정도까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로 그 레인지 무브를 하거나 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1.618이 얼마나 강한 레벨인지 아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게 5000 레벨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 이 5000 레벨을 그려놓은 건데 5000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ES에서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패친분이 그 목요일 폭락장에 실망하시는 걸 보고서 그게 뭐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 정도 5천까지는 내려야지 박살이지 이 정도는 박살이 아니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1.618 레벨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위쪽에서 올라가서 요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중에 그리고 5200 레벨 이 근처에서 다음 주에는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정도로 ES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고요. 다음은 NQ죠. NQ도 뭐 비슷하겠죠. NQ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지만 더 빠졌다가 그래도 월화수 회복을 하면서 전주 목요일 레벨까지는 되면서 도지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 도지가 아니고 이 레벨 밑에 19170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개파락했다가 다시 19170까지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프리마켓 하면서죠. 그래서 프리마켓에 이거 회복해서 다시 오르나 했는데 다시 밀리면서 그때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하루 넘어서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요일장이고 목요일장 내내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조금 그 오버나잇 세션에 괜찮고 오버나잇 세션에서 좀 다시 더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나 싶었지만 프리마켓 시작하면서 이제 프리폴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논팜 때문에 다시 올라왔다가 장 오픈하면서 다시 훅 밀려서 내려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아까 그게 그거였군요. 이렇게 했던 거. 네, 그죠? 이거를 이제 데일리로 하면 아래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생기죠. 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지지 밟고 올라와도 다시 밀려 내려갈 거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른 패친분의 댓글 제가 달았을 때 박살이 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게 ES는 5000, NQ는 17000이었습니다. 그래서 ES보다는 좀 덜 내려온 걸로 봐야 되겠죠. 17000이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려 아직 멀었죠. 물론 이제 하루 만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17000까지 모르겠지만 17500까지는 닿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466 레벨이 이제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NQ 같은 경우에는 ES보다. 하지만 더 밀려 내려와서 17,000 내지는 17,165 이 정도 레벨. 이 레벨이 조금 강한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어떻게 표현할까? 빨간색으로 해놓을까요? 빨간색으로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해놓으면서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월요일에 바로 반등을 하거나 만약에 밀려도 이 빨간색에 있는 2레벨 뚫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물론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16334.25도 있고, 제일 강한 애는 사실 얘죠. 16062.75. 그렇단 얘기는 16까지 16K까지 또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뭐 제 지인 트레이더분은 16.5K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까지 내려오냐고 저한테 물어본 거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니, 오늘 레벨이 좀 저점 레벨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빨간색 레벨이 뚫리면 16,000까지도 그냥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은 그냥 중간에 쉬어가는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Q도 더 빠질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했듯이 E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뭐 사실 이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지울게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없고, 잠시만요. 뭐 이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제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밀려 내려오던 거 하나 있었고, 그것도 뭐 지금 거의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이로 레퍼런스 같은 거를 만들면 여기거나 뭐 여기게 되겠죠. 이건 좀 너무 심하고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오히려 넘어버렸죠, 로하이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게 오히려 이 얘가 아니라 이렇게 로하이를 내버린, 이 로하이가 맞았네요. 로하이는 무슨 색? 오렌지색이죠. 일단 이렇게 맞아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따라서 내려간다고 하면 더 밀려서 뭐 다음 주에 빨간색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NQ 반등할 여지가 좀 있지만, 물론 ES랑 코릴레이션 돼서 반등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밀린다면 이 빨간색 17165.25 그게 밀리면 16K까지 그냥 바로 밀려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네, 이 난리가 났는데,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85K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못 올라오고 있죠. 물론 수요일에 일시적으로 훅 치고 올라갔죠. 그때는 타리프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월, 화, 수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목요일, 금요일에는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 뭐 하자는 짓이죠?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온갖 그 원자재도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자재 빠지는 거는 원유 빠지는 거랑 같은 이유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는 그만큼 리세션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나몰라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은 리세션에서 자유롭다. 미국 정부가 케어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믿음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또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 정도면 그냥 관망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비트코인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면 오늘 골드도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그냥 관망하는 상태? 그리고 펀더멘탈하게 비트코인이 어떤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잘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 강하게 만들어 놓은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여기서 그냥 장이 형성되고 조금 더 밀려서 내려와서 78617하고 빨간색이 만나는 이 삼각형 안쪽에서 장이 벌어지다가 이걸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어떤 시점에서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네요. 네, 이번 주는 뭐 타리프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장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걸레가 됐죠. 다음 주 월요일에 제 예상대로는 살짝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 뭐 하루 이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논팜이 좀 세게 나왔는데, 논팜이 세게 나왔다는 얘기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미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죠. 그런 장에서, 뭐 논팜이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확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었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된다면, 뭐,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인하할 수 없다는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논팜이 세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타리프가 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어서 연내에 페드 와치는 4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논리 중에 하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물론 정부가 다른 건 안 보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만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10년물 뭐 10년물뿐만 아니라 20년물, 30년물도 훅 빠졌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드 커브 역전이 다시 재현이 됐습니다.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뭐 그것 자체로만 봐서는 또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역으로 얘기하면 왜냐면 이게 일드 커브 역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개로 고려를 하면 또 FOMC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초단기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초단기 이자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게 기준금리 정책인데 그런데 뭐 정부의 코멘트 때문에 10년물만 그 장기채만 그렇게 수익률이 빠지고 단기채는 오르고 중기채도 뭐 거꾸로 이렇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4.3 하고서 이게 그 최근의 경향은 이게 그 단기채가 높고 가운데 중기채가 낮고 장기채가 높고 해서 이 밸런스가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4.3보다 10년물 국채가 더 높았었어요. 그 1개월, 3개월 물보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얘가 제일 작고 점점 올라서 이런 식의 커브가 돼야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그 고금리가 되면서 완전히 역전이 됐었죠. 그래서 그 단기채가 높고 장기채가 낮은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다가 그나마 최근에 그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그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이런 식의 오목 렌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나마 이게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가 내려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페드 와치에 그 연내 기준금리 인하 4번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지금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죠. 워낙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기적인 고려를 하실 때 그 국채 수익률도 참고를 하셔서 보실 때 그런 일드 커브 역전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일요일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